네. 명태김치 한번 맛보실래요? 네, 명태김치하고 일반 배추김치하고 이렇게. 저번에 갓김치도 엄청 맛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명태김치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릴 때 먹었던 그 맛일까 하고 먹어봤는데 진짜 어릴 때 저희 엄마가 해주셨던 그 맛이더라고요. 이곳에선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던 생선, 명태로 김치를 만들고 있는데요. 특유의 시원한 맛이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작업자들이 내일 만들 배추 손질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명태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동해안에서 있다 보니까 옛날 우리 엄마들이 만들어 먹던 명태를 이용해서 시원하게 명태 배추김치 만들어요. 먼저 배추의 손질을 깔끔하게 해준 다음 자동 절단기에 올리면 배추가 반으로 잘려 나옵니다. 그 후엔 바로 절임통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렇다면 맛있는 배추는 어떤 배추인가요? 배추는 너무 꽉 찬 것보다 속이 한 80% 정도 찬 게 훨씬 더 맛있고 배추의 그 단맛을 유지하고 있어요. 요런 거는 좀 속이 덜 찬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예. 금방금방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조금 너무 꽉 찬 거는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벌어져. 배추가. 네, 그래서 요런 거보다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요런 거를 훨씬 더 선호하죠. 차곡차곡 쌓은 배추에 켜켜이 소금을 뿌리는 작업자. 배추가 잘 절여져야 김치 맛이 좋아서 소금량과 시간 등을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절인 후엔 배추가 떠오르지 않게 눌러줍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한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절여놓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저희가 와서 이거를 건지는 작업을 또 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김치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밤새 절였던 배추를 확인하는 작업자들. 맛있게 잘 절여졌을까요?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배추들을 이렇게 물러보면 배추가 약간 좀 물렁하고 한 커플 한 커플씩 잘 넘어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건져놔도 무치기가 좋아요. 다음 과정은 세척인데요. 확실한 이물질 제거를 위해 총 3번의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배추는 뭐 사이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이물질 같은 게 있나 없나 보고 이렇게 하고 이제 거품도 이렇게 헹궈주고 하니까요.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 버블형 세척기를 사용하지만 결국 사람 손이 가야 합니다. 물에 젖은 배추를 골백 번씩 들었다 놨다 하며 씻어야 해서 사실 이 과정이 가장 힘이 듭니다. 세척하는 데만 좋기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세척을 끝낸 후 또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생선살이네요. 이거는 명태예요. 명태살. 강원도에선 예전부터 명태를 넣은 배추김치를 많이 먹었는데요. 문제는 맛은 훌륭하지만 만드는 과정이 꽤 번거롭다는 겁니다. 한입 크기로 썬 명태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 소금과 생강을 넣어주고 청주라고 그래, 청주. 술을 넣은 뒤 마지막으로 양념장을 넣고 골고루 묻혀줍니다. 이렇게 이제 버무림해서 한 이틀 정도 냉장고에 숙성을 시켜요. 이제 김치 담그기의 하이라이트. 속을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양념을 무채에 미리 묻혀 놓으면 물이 생겨서 만들기 직전에 버무려 사용합니다. 무채가 골고루 들어가고 머리 밑에까지 깊숙이 넣는 거. 안 그러면 씻겨서 허해지더라고요. 2, 3일 정도 냉장 숙성한 명태살입니다. 이게 이제 배추 속에서 어우러져 가지고 막 시원한 또 깊은 맛을 낼 수 있어요. 숙성한 명태살은 김치의 아삭함과 시원한 맛을 살려주는 비법 재료가 됩니다. 소벌로 발라준 양념에다가 명태살을 다시 또 한 번 넣는 거예요. 이렇게. 김치는
어떤 음식보다 지역적 특성이 많이 반영되는데요. 강원도는 바다가 근접한 덕분에 명태 말고도 오징어나 대구를 넣은 김치도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총 300포기 어제 절여가지고요. 뭐 나오는 수량은 한 850kg 정도? 명태 김치는 대부분 단골들의 직거래로 판매되는데요. 그래서 포장도 2kg짜리 소포장이 제일 잘 나간다고 합니다. 이 명태김치는 드셔보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오셔서 많이 사가지고 가세요. 지역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고. 오후 12시. 어느새 점심시간입니다. 엄마들 늘 점심을 해드려서 오늘 점심 준비하려고요. 오늘의 점심 메뉴는 명태김치와 찰떡궁합인 수육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끔씩 해먹는데 김치에다 싸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마늘과 양파, 월계수잎, 대파를 넣고 된장을 푼 쌀뜨물을 부어 1시간 정도 푹 끓여주면 되는데요. 김치와 잘 어울려 자주 해먹다 보니 이제 수육을 삶는 건 선수가 됐습니다. 이야, 이거 야들야들한 게 잘 삶아졌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정성 들여 만든 명태김치까지 한 포기 꺼내 먹기 좋게 썰어내면 시원한 명태김치를 곁들인 수육 한 상이 근사하게 완성됩니다. 사실 김치를 담그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어서 오전 작업을 마치면 허기가 많이 진다는데요. 따끈한 수육에 김치를 올려 한 입 싸 먹으면 그 맛이 기가 막히다네요. 일반 김치도 맛있지만 이거는 명태를 넣어서 더 시원하고 맛있고 깔끔해서 더 좋아요. 시원하면서 또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요. 예. 즐거운 점심시간을 끝내고 다시 일할 준비를 합니다. 오후엔 또 다른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건 가자미 아닌가요? 무채 가자미 김치를 좀 담그려고요. 무채 가자미 김치. 네네. 무채 가자미 김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자미 식혜인데요. 가자미를 발효시킨 음식으로 함경도와 강원도 지방에서 즐겨 먹던 음식입니다. 먼저 가자미의 머리와 내장, 지느러미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씻어주는 것이 무채 가자미 김치를 만드는 첫 번째 작업인데요. 다른 김치에 비해 공이 많이 들어간다네요.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고요. 특히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강원도에 정착하면서 더 많이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지저분한 노폐물을 다 나가게 하기 위해서 소금으로 빡빡 문질러 씻는 거예요. 오늘 손질할 가자미는 총 100마리, 다듬는 데만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렇게 썰어가지고 설탕하고 소금하고 버무려서 이렇게 바구니에 받쳐놓을 거예요. 네, 이게 조금 더 수분도 빼고 탱탱하게 하기 위해서. 가자미 김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수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 가자미 김치는 약간 물기 없이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료를 거의 다 물기 없이 제거를 해요. 물기가 있으면 맛이 없어요. 질척거리고. 그래서 보통 24시간 이상 수분을 빼줍니다. 엿질고. 이거를 안 넣으면 한 달이 아니라 2달이 가도 뼈가 안 살아요. 다음엔 고춧가루를 넉넉히 넣고 가자미가 빨갛게 물들도록 골고루 묻혀줍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이틀 동안 숙성해줍니다. 무채는 36시간 이상 눌러두면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수분이 빠진다네요. 그런데 뭘 가지고 내려오실까요? 가자미 김치할 밥. 함경도에선 조밥을 많이 사용하지만 강원도에선 쌀을 사용해 더 부드러운 맛을 낸다네요. 밥에 간이 배게 해서 약간
가자미 식혜가 약간 달짝지근해야 되거든요. 너무 안 달면 맛이 없거든요. 뭐. 이제 무채와 가자미를 합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진 마늘과 생강, 곱게 간 양파, 고춧가루와 양념장을 넣고 무쳐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게 비비시는 걸까요? 이렇게 빨리 해야지만 여기 서로가 이제 잘 엉겨 붙고, 그래서 밥이 골고루 이 안에 같이 어우러지게끔. 이렇게 밥알도 지금은 살아있지만 이게 숙성이 되면 밥알은 진짜 흔적 없이 사라지고. 20일 정도 지나면 삭는다고 합니다. 드디어 무채 가자미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냉장으로 보관해서 한 달 정도 숙성시켜서 이제 나가고 있어요. 힘들지만 옛 맛을 잊지 않고 찾는 사람들이 있어 기쁜 마음으로 김치를 담습니다. 이제는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김치가 사실은 내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됐어요. 가식 같은 존재. 나이 들면서 이 일이 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고맙잖아요. 우리 김치 먹어주고 우리 김치 팔아주셔서. 근데 저보고 매일 고맙다고 복 많이 받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고맙죠. 행복하고. 예. I bet